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러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전고점을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일단 이 기준에 대한 이 빗각을 조금 그어나 봤는데 이 빗각을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추세를 돌파 후에 밟고 올라가는 식으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또다시 이더리움의 엄청난 상승 파동은 연출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 빗각을 만약에 뚫고 여기에서 하향 이탈을 하게 되고 밟고 내려가게 된다면 자,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더리움의 10% 이상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을 다룬 이후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62%가 빠지는 요런 조정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소파동으로는 약 36% 정도, 그리고 대파동으로 62% 였고요. 약간 한 35% 에서 많게는 60% 이상, 자 요런 조정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지 마셔라. 예,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매매했다간 우리가 어차피 먹을 것도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눌림목이 나오면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고점이 추세 전환의 시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빗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는 있어요. 밟고 올라가고 있고 밟고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은 애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 기준에서는 신고가를 넘어섰죠. 예, 신고가를 넘어섰고 지금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가의 영역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표를 딱 그어 놓고 여기에서 차트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비비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고점이라고 해석하는 매도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밟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줘야, 그래야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 파동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밟고 올라갈 만한 재료를 9월에 FOMC를 조금 이제 재료 삼아서 이더리움의 상승 파동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요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게 FOMC가 9월 17일, 예, 17일에서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7일까지 한 보름 정도가 남았다고 쳐볼게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보름 동안 이더리움의 차트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고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FOMC의 금리가 인하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투자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다시 이더리움과 각종 알트들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내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눌린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 파동이 나오고 전고점을 맞고 요렇게 쌍봉을 이루는 더블탑을 만들어낸다, 요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장이 시작이 됐다가 여기에서 약간의 반등을 나오는 요런 장대 양봉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신고가 갱신이다, 신고가 돌파다, 요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제가 참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도 그게 헷갈린다 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안 잡냐? 그 공포에 매수해라라는 건 대체 뭐냐?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320만 원에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6월 달 말에. 자, 이 당시에 이제 꼬리 말아 올리면서 상승세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320 부근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 가격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될 만한 장대 양봉의 볼륨을 체크하고 상승 임펄스를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에서 추세에 대한 전환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찾고자 하는 거 뭡니까? 변곡점. '내가 산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사고, 여기에 사고, 여기에 사고, 여기에 사고. 자, 물론 이 상단 구간에서부터 비중을 약간 분할 매수하시면서 모아 오셨다면은 굉장히 잘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올라타는 구간에서 '이거 나 빼놓고 이렇게 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런 구간에서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요런 것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에 대한 전환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요렇게 매물대가 있었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던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니까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먼저 해석을 하신 이후에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가격대였고 물론 이 당시에도 매물대가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깨져버리게 된다면 네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밟고 올라간다고. 자, 늘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자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20 부근에서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그나마 먹을 게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점 역사적 고점에서 비중 좀 털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현재 시장가 기준으로 약 108%의 수익이 났을 거고요. 저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눌림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이기 때문에 꼭 2574-5810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셔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비중 관리 여러분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왜 여기가 저점이고 왜 여기가 고점인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2574-5810으로 이더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부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나 지금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올라탄다고 5%에서 10% 먹겠다고 지금 하방으로는 거의 50%가 열려있는 이런 손익비 안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알트를 찾아보시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눌림 자리 나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 관점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 작도를 그리고 이 자리가 저점일 것 같고 이 자리가 고점일 것 같다에 대한 시세에 대한 예측값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상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2574-5810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매수가와 매도가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